앞서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렸습니다만 12.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게 내란에 가담해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했다라고 질타했는데요. 자세한 소식은 현장에 나가 있는 사회부 법조팀 기자들에게 들어보겠습니다. 이동훈, 이채연 기자 나와주시죠. 네, 말씀하신 대로 법원이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를 했습니다. 자세한 내용 전해드릴 텐데요. 이 기자, 오늘 선고 내용부터 먼저 짚어주시죠. 네, 오늘 이상민 전 장관에게 선고된 징역 7년형은요. 이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이 절반가량 낮은 수준입니다. 앞서 한 전 총리가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것과 비교하면요. 3분의 1가량 낮은 형입니다. 오늘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상민 재판부 역시요. 이번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이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규정을 했습니다.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역시 인정이 된다면서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, 엄중한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. 여기에 내란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이 전 장관이 진실을 은폐하고 이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이 탄핵 심판에서 위증까지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. 특히 이 전 장관이 공직자로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도 이 소방청의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고 명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. 이 단전 단수 지시가 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중에 하나였고 이 전 장관이 전부 이 내란의 폭동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어도 부분적으로 이 내란 행위에 가담했음이 인정된다라고 본 겁니다.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이 내란을 적극적으로 만류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라고 덧붙였는데요. 다만 내란 모의나 예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핵심이었던 부분이죠. 이 재판부는 단전 단수를 지시한 이 내용의 문건의 존재부터요. 이 단전 단수 협조를 이제 지시를 받았고 또 하다라는 것 역시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 다만 남은 두 혐의인 이 위증죄 일부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무죄로 선고했습니다.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? 네, 오늘 선고를 내리면서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선고 당시처럼 12.3 비상계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렸습니다. 네. 다시 한번 12.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을 한 건데요. 재판부는 국회 봉쇄 과정과 선관위 장악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일련의 과정이 헌법기관인 국회와 대의제에 따라 마련된 선관위의 기능을 마비시켰다고 봤는데요. 군경력 투입 사실도 밝히면서 12.3 비상계엄은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만한 폭동이고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면서 내란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. 그러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는 모두 인정된다고 봤습니다. 재판부는 우선 대통령실 CCTV를 통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계획 문건을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나눠준 점과 문건에 관련 내용이 담겼다며 단전 단수 계획 문건도 존재한다고 봤습니다. 또한 CCTV에 나왔듯이 이 전 장관이 이 상의 안주머니에서 세 차례 문건을 꺼내 본 점이나 11분 동안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내용을 상의한 점을 종합해 볼 때 문건의 내용도 인식을 했다고 봤습니다. 네. 이와 함께 이 전 장관이 구체적으로 허석곤 당시 서방청장에게 전화를 해서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했다는 특검 측의 주장도 받아들였습니다. 특히 허 청장 등 소방청 간부들이 이 전 장관과의 통화 후에 언론사 그리고 단전 단수 등을 언급한 점을 논의했다는 증언 등도 대부분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. 또 이 전 장관이 법관 출신인 점을 언급하며 비상계엄 선포 후에 국민들이 국회로 모였고 일부 군경 인력들조차 비상계엄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에 비춰서 이 전 장관이 위헌 위법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계엄 당일 일련의 과정에 동참하면서 내란에 가담했다는 점도 인정된다고 봤습니다. 네.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단전 단수 지시 부재 등 취지의 위증 혐의는 대부분 인정이 됐습니다. 하지만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계엄 문건들을 못 봤다고 증언한 부분은 CCTV 등을 바탕으로 볼 때 확실하게 판단하기 어려워서 무죄로 봤습니다. 또 소방청장 등에 대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봤는데요. 당시 소방청에서 일선서로 내려간 공문은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대비태세를 갖추게 한 일반적인 내용에 그쳤었고 그리고 소방청장도 하위 간부에게 언론사나 단전 단수 등을 언급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다고 본 겁니다.
대신 경찰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. 네. 자, 이 기자, 그리고 오늘 선고 과정도 생중계로 진행이 됐는데 법정의 표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. 그렇습니다. 재판부가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서 언론사 중계 신청을 허가하면서 이 피고인석에서 1시간 동안 선고 내용을 듣는 이 전 장관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가 됐습니다. 대부분 무표정이었어요. 그렇습니다. 초반부에 입정이 좀 늦어지면서 15분가량 지연이 되기도 했는데요. 이 전 장관은 흰 셔츠에 남색 양복 차림으로 마스크를 벗은 채 법정에 출석했습니다. 선고 내내 말씀 주신 것처럼 입을 꾹 닫은 채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또 미동 없이 정면을 응시하거나 위를 쳐다보는 모습이었습니다. 그러다가 징역 7년이 선고된 직후에는 잠시 미소 띈 얼굴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 오늘 가족들이 직접 와서 선고를 지켜봤는데 이 전 장관이 손을 흔들어 인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 일부 또 방청객이 선고 직후에 소란을 피워서 퇴정을 당하기도 했다는 소식이 들려지기도 했습니다. 네. 오늘 선고 직후 당우성 특검보는 장시간 심리한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도 이 형량에 많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입장을 내비쳤습니다. 그러면서 판결문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항소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입장을 밝혔고요. 이 전 장관 측 변호인단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빠져나갔는데 이 항소 입장 여부를 묻는 일부 취재진에게 항소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네, 이번 선고의 의미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법원이 다시 한번 12.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다음 주 연휴 이후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. 말씀드린 대로 재판부가 12.3 비상계엄을 폭동 그리고 내란이라고 보면서 계엄의 위헌 위법성이 다시 한번 확인된 건데요. 법원이 한 사안에 대해서 크게 다른 판단을 내놓지 않는 경향을 고려해보면 다음 주 선고도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선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번 선고는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무위원들 중에 두 번째로 법적 판단이 나온 케이스인데요. 재판부가 이 전 장관을 두고 계엄에 대한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었을 수 있었다고 인정한 만큼 향후 재판들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. 계엄 문건들을 받아들고 본 이상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. 이에 앞으로 있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나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 재판 그리고 나아가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걸로 보입니다.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앞으로 있을 특검 기소 재판들 선고 자세한 취재로 전해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.